자, 섬유시효 기간 먼저 판례 볼게요. 1번 판례. 실명법 시행되기 전입니다. 실명법 시행되기 전에 명의시탁을 한 경우요. 물론 이 명의시탁은 일반적으로 계약 명의시탁을 말합니다. 이때 명의시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기일이 경과하여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선언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반환될 부당이득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청구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채권 청구권이 돼요. 승유기간은 10년이 되는 겁니다. 실명법 시행 전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이게 실명법 시행 후 경우에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런 반환시킬 부분들은 그런 매수대금 상당이라고 그랬죠. 매수대금 상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에요. 그런 실명법 시행 전이면은 그런 유예기간이 경함으로써 명의세 양적은 무효가 반면 한편 수탁자는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명법 3조와 4조가 명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분할을 부당유로 반환 의무가 있는 거고, 이 등기청구권은 일종의 채권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통일상 법률행위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 경과되면은 시효로 소멸되는 겁니다. 실명법 시행이라는 것들이 시행일이요. 이게 아마 1996년도 7월 1일부터가 시행일 겁니다. 그럼 1월부터 10년이면은 2006년도죠. 2006년도 7월 1일이면은 이게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승인시효에는 항상 중단 사유 있는 거를 검토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중단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아직 이 승인시효권이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도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판례. 민법 607조에 따른 저당권 헐등기 소유권 흘려 시간인데요.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원 채권, 이거는 3년의 단기 시효가 됩니다.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저당권을 등기 소유권은 그런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헐등기일자 이행을 구하는 채권 청구로서 이런 공사에 부수하는 채권이 됩니다. 시효기간 역시 3년이 되는 겁니다. 3번 판례는 승유시효 항변인데요. 승유시효 항변, 이거는 권리 소멸 사실이 돼요. 이것도 일종의 주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변론주의가 적용되게 돼요. 판결로지. 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가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런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에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 소멸시키는 소멸시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 판단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어떤 시효 기간이 적용되려는 주장인데, 이거는 권리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 표명이에요. 이런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 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 이게 민사입니다. 민사로서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10년이어야 됩니다. 이라는 주장이에요. 기간 주장입니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상사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간이죠.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 표명한 건이에요. 여기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된 판례 중에 하나이고요. 4번 레빈법 106조 1회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의미,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1년을 지는 채권 의미는 여기 1년 이내요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게 돼요. 소멸시효는 이게 3년입니다. 아까 뭐 있었죠? 임대인이 갖고 있는 차임채권 중에 하나예요. 임대인이 갖는 차임채권은 1년 이내요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때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당연히 소멸채권도 시효로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채무에 의한 소멸 채권은 본래 채권이 확정된 것이거나 본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본래 채권 동일수가 쓰습니다. 따라서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은 손해상 채권도 같이 없어지게 돼요. 또 한 가지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느냐는 겁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상 원인으로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채권이 시효로 소멸도 마찬가지가 돼요. 한편 어떤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계획에 정한 채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채권이 시효소멸도 마찬가지가 돼요.